안녕하세요. 1월 14일 새해 들어서 1월의 두 번째 주 불타는 금요일 불금의 아침입니다. 올해는 2022년이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유튜버죠. 그러니까 명칭은 크리에이터라고 말하는데요. 창조자 이렇게 우연하게 하면서 종목을 10여 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면 유튜버를 한번 장악해 보자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말이나 월초, 연초 정도의 영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초우량주, 우리는 그걸 블루칩이라고 그러죠. 그런 종목을 영상을 좀 해볼까 했는데 한두 번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주이지만요, 아주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하더라도요, 노출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질 않는다는 것이죠. 잘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글에서도 수익을 내고, 광고의 효과,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1000명, 2000명의 구독자, 지금은 감사하게도 2만 명이 조금 넘고 있지만은, 지금도 역시 삼성전자를 하게 되면은 노출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바로, 새로운 종목을 개발하거나 내가 이 종목을 2년, 3년으로 목표를 삼아서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현실 사회에서 그 기업이 파이프라인이다 그러면 임상의 모멘텀이 기술 수출로 이어진다든지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기, 또 기술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시장에서 놀랄만한, 물론 제가 하는 것들은 다수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이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3만원, 4만원 할 적에 성장을 밑바탕으로 하는 보유한 그러한 종목들,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종목들을 시작해서 2년, 3년,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1년 반이 됐습니다. 올 6월 반이 중순 정도가 지나면 이제 유튜버라는 것을 한 지가 2년째가 되면서 서서히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매드팩토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매드팩토는 이제 기술 수출, 머크의 키트로다와 그런 임상의 모멘텀, 아직은 임상 2상, 3상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벡토서팁, 그 부분은 김성진 대표라고 그래가지고 항암 외길에 35년에 그러한 철저히 조사를 해본 결과 2020년부터를 하게 되면은 2022년 하반기, 2023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기술 수출로 이루어지면서 최소한은 시가총액이 2조, 3조 원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봤고, HLB도 역시 2020년에 이러한 자회사 미국 베리스모 또는 메리스보는 지난해 했었고요. 엘레바 이런 부분을 좀 성과, 아필리아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 글로벌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이 인물의 영입, 이런 부분을 볼 적에 2021년, 2022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져 있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NDA 이런 부분도 좀 가시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도 HLB는 제가 진양군 회장은 2008년도 정도부터 알았고, HLB는 유무상증자 하나도 하지 않을 적에요. 3,000원대가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라이프 레이버 인공간헐적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셨겠는데, 이제는 올해는, 지난해는 조금 더 기대도 어느 정도 했는데 성과물이 나지 않았고요. 팬데믹인 상황이 지속이 되고, 올해 2022년도에는 너무 이렇게 기업들을 인수합병한다든지 또 시비 발행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과거와는 다르게 현금 창출 기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현재 이 순간에도 과거와는 다르게 현금이 뚝뚝 떨어지는 매출 장부에 이제 기록될 만한 그러한 사실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항서에서의 로열티도 다음 달 2월 15일 정도라고 한다면 4분기 어느 정도 내지 않을까. 그때 발표하지 않는다라면 사업보고서에서 나오겠죠. 2021년 사업보고서. 그리고 현재는 1월 1분기, 2분기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는 그럼에도 가장 강력한 것은 새로운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로 상당히 HLB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또한 주가 역시나 고점 대비 낙폭과대의 현상이고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상향, 최근 저점은 HLB만 본다라면 34,000원 정도 가격대 되면 충분히 그 이하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감사함의 자리. 현재 12시가 넘어가면서 현재 미증시는 107포인트 0.3%의 강보합. 나스닥은 1포인트 상승, 지수로 말하면 15,180. 따라서 3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15,500 또는 14,500의 밴드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14,800원 저점을 해서 어쨌든 박스권에서 머물 상이지 이렇게 급락의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22년 올해에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은 저는 4천까지를 노려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 종목이 상당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럽 증시는 현재 프랑스는 약보합세, 전일의 상승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독일도 강보합 27포인트예요. 영국 역시 강보합으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오늘은 유럽 증시도 미 증시도 조금은 조정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보합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스권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루가 크게 상승하면 하루 정도는 어느 정도 지수 조정을 내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상황의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라든지 다른 6개의 종목 포함해서 6개의 종목 역시나 저점 공략을 하면서 1분기와 2분기를 준비해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를 또 이제 금요일 시장에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이 또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의 상승도 노려볼 만은 하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는 저점 공략의 시기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단기 매매로 장기 물량 아주 일부 몇백만 원을 하시든 몇십만 원을 하시든 어쨌든 시장의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매수 매도 단기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또 이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매매 스킬을 위해서 저점을 사서 2% 이상이라고 한다면 어쨌건 손실은 돈을 번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의 매매의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괜찮습니다. 현재 제가 HLB를 요즘에 들어서 바라보는 것은 이와 같은 관점. 첫째, 글로벌 시장은 대단히 박스권에서 안정적인 모습이다.
HLB 역시 1분기, 2분기 사이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고점과 저점을 그리면서 파동의 형태를 보이면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은 다분히 높다. 따라서 현재는 1월달 이전에 저점을 잘해서 장기 물량, 단기 물량으로 보유하면서 기다리자. 기다리지 못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상승하는 텀에 추격 매수하게 되면 또 단가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견디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산다는 마음으로 올해 2022년도에 HLB의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현재 1월 달에 저점 공략을 해서 고점이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추는 1월 중에 마무리 짓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면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HLB는 갈 길도 바쁜데 쓸데없는 것에 또 2,400만 원 정도가 되죠. 1점당 400만 원의 부과를 하는 부분이 되던데 잠시 한번 이곳에 일거를 보겠습니다. 동사의 부과 벌점은 위반건별로 각각 아래와 같아서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양수 결정 지연 공시로 인해서 부과 점수 4점 벌점이 있죠.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 결정 지연에 대해서 2점, 총 6점, 한 점당 공시 위반 제재금이 240만 원이니까 6점에서 2,400만 원을 부과를 하고 점수는 벌점은 사라지는 걸로 이렇게 2,400만 원 아껴서 뭐 직원들 회식할 수도 있고 사기 진작시킬 수도 있는데 조금 신중하지 않고 2,400만 원 아이 이름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기부를 하게 되면 수백 명도 며칠간 먹을 식사거리도 될 수 있으련만 어쨌든 그러한 것 또한 일단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으로 해서 공시 불이행 2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HLB는 오늘 보시게 되면은 공매도가 11만 주가 됐고요. 대차를 한번 또 살펴보면은 18,000주 대차, 상원은 24,000주, 1,479만 주의 대차 잔고. HLB 생명과학은 15만 주를 또 대차를 하고 상환은 138만 주에서 1,000만 주에서 972만 주를 대차 잔고를 1,100만 주, 1,000만 주가 무너진 그러한 모습이네요. HLB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은 공매도도 많지 않은 데 파생 상품 때문에 그랬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700만 주, 600만 주에서 대차 잔고가 500만 주가 드러난 1170만 주까지 했는지를 증시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이자를 주면서 분명히 빌려서 하는데 무슨 짓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지를 참 어렵습니다. 거래원을 봐도 거래원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2004년도라든지 이때는 이 거래원에 대한 분석도 많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고사항 정도만 하지 이러한 것을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고 있죠.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만 호가창을 보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정도를 10여 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호가창 보지 않습니다. 일식 잠시만 보지 분봉의 모습을 차트의 이 분봉만 보지 이렇게 또 이제 여기 일봉이지만 뭐 분봉의 뭐 5분봉도 볼 수 있고 10분봉도 볼 수 있고 30분 이렇게 보면서 움직임 일봉의 머릿속을 그려서 이렇게 보는 방향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분봉을 통해서 HLB는 35,000원보다 아래인 가격, 최저 리픽싱 가격은 35,800원 정도죠. 오늘 종가는 35,600원이고요. 어쨌든 장중에 투매가 나온다든지 조정을 보이게 되면 가급적이면 낮게 34,000원대의 물량은 마음껏 어느 정도 걸어 두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HLB 생명과학은 현재 가장 좋은 차트의 모습인데 14,300원이죠. 이렇게 저점들이 높여져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13,700원 정도 이하 정도에서는 어쨌든 가급적 낮게 일단은 11,000원대에서 출발을 한 모습이에요. 현재 일봉에서 보면 HLB 생명과학은 12,000원 아래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주당 2,000원 정도가 오른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격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놀터스라든지 노터스도 28,000원대를 잘 기억을 하셔서 그 이하 오게 되면 감사하다라고 해서 사시면 되겠고요. HLB 제약은 13,900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최근 저점이 13,750원 이하에서 사신다면 잘 사시는 경우, 그러면서 6개월 이상만 장기 중기적으로 버티더라도 수익권은 충분히 내실 수가 있다. HLB 테라퓨틱스 여전히 14,150원이 종가였는데요. 14,000원 이하라든지 그 근방에서 역시 이 종목도 그러면서 6개월 이상을 보세요. 단기적으로 갑자기 많이 오르게 되면 일부 매도해도 되지만 일단은 6개월 이상 정도. 진양곤 회장의 두 따님이 여기에 출자를 하게 되죠. 전에처럼 넥스트 사이언스는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영명제가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닌 거와 같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넥스트 사이언스도 최근 11월부터 15,000원부터 서서히 17,500원의 지지를 받고 다시금 여기 21,000원대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현재는 24,300원, 25,000원에서 저항선을 보이고 있죠. 이것을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금 이 위에 30,000원도 노려볼 수가 있다. 항상 우리는 예측하는 것보다 시장의 흐름상 분봉으로 조사하고 이러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또 어느 정도 가격,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에서는 저항과 지지만 잘 기억을 하셔도, 즉 이 차트는 넓게 보시고요. 넓게 보시고 이렇게 지지선이라든지 이렇게 저항선이라든지만 알아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기술적 분석을 적용해서 익절할 수 있고, 아무런 곳에서 익절하는 것보다 전저점 돌파하기 어려웠던 부분, 만약에 그것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담아야 됩니다. 지지선도 마찬가지예요. 지지하는 곳에서 매수를 하는데 그 지지선이 또 무너지게 되면 비중은 축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선이라고 하는 그 가격대에서는 누군가가 사고 싶어하는 가격인데 그러한 자리가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면 이제 손을 놓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추가 하락을 예상하기에 비중을 줄이거나 추격 이렇게 낙폭과대라고 해서 섣부르게 사시는 것보다는 일단 비중을 축소하거나 관망의 모드로 들어가서 다시 하방의 경직, 단단하게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자리를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예전처럼 책을 많이 사지 않으셔도 제 영상을 최소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함께 가만히 보고 이렇게 스킵하고 하시다 보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의 기술적 분석보다는 아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혹여라도 이 발언에 대해서 다른 분은 더 잘하시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제 댓글에도 좀 한번 달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저도 배울 거 있으면 언제든지 더 배워서 더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보아온 바로는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자기 자랑들만 이야기하고 분봉과 거래량, 저항, 지지선 이러한 부분은 얘기하는 부분은 꼴랑 몇 초, 몇 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면서 일봉으로 들어오고 내일은 이제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죠. 넥스트 사이언스에서의 주봉의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큰 그림으로서는 점차 하루하루는 등락폭이 심한 것 같지만 주봉 상황
시황으로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저점들이 높여져 가는 상승 추세에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볼 적에 월봉과 주봉과 일봉, 분봉 모두 다 그리고 거래량, 수급 등등을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보조 지표까지도.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이거 기술적 분석만 설명을 하더라도 2, 30분이면 훌쩍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부분들 보게 되면 1, 2분 하고서 온통 자기의 과거 자랑 뭐 이런 부분만 하셔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우리 HLB도 이곳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35,000원입니다. 요 가격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가격이 35,000원이에요. 35,000원에서는 왠지 모르게 탄탄한 느낌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좀 더 이렇게 보면 더욱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2021년 지난해에 456, 3456 요때도 보게 되면 이것이 35,000원이고요. 그보다 아래 했던 부분이 31,000, 2,000, 3,000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가급적 우리도 최근에 32,000원에 사신 분도 있고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31,000원, 2,000원대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34,000원, 조금 더 밀리게 되면 33,000원 이렇게 주봉, 일봉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공부하지 않으셔도 저하고 함께 6개월 정도만 그런가 보다 모르더라도 끄떡이면서 보시게 되면은 웬만한 분들보다는 기술적인 분석도 어느 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멘텀의 보조 지표도 상당히 주봉상의 바닥권에 위치해서 이제 꼼지락거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HLB에 있어서는 1분기와 2분기 동안에는 어떤 거요? 수급만 들여다보시면 된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과정 중에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은 아주 조족지열,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불금이고요. 오늘 금요일장에도 HLB에 베트남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거나 없거나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